안녕하세요. 코비스 피터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드디어 1,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저께 비트코인이 4% 올랐고요. S&P는 0.8%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주식시장과의 디커플링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저께 오른 이유는 오후 늦게 나온 뉴스인데, 근데 싱가포르의 DBS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DBS라는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제 DBS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은행이고, 싱가포르 국부 펀드라고 불리우는 테마색이 대주주로 있죠. 싱가포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고 동남아 전체에서 하고 있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관련된 서비스 런칭하겠다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 4개 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XRP를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면서 법정화폐를 사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사용될 법정화폐는 US 달러,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일본 엔화, 이 4가지 법정화폐를 사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은 금융기관들과 개인 모두 가능하다 합니다. 이제 개인은 이제 DBS가 증권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곳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훗날 STO 관련된 서비스도 런칭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STO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금 조달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내용을 자기네 홈페이지에 냈었어요. 그러다가 한 몇 시간 후에 이걸 다시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가 정부의 공식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서 내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게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봐가지고 이게 인터넷상에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공식 런칭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지만은 뭐 거의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엄청나게 큰 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페이팔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페이팔도 물론 큰 회사지만 DBS도 굉장히 큰 회사이고, DBS가 거래 서비스 제공하는 형식이 페이팔 모델하고 비슷해요. 뭐냐면은 인출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받지도 못하고 코인을 외부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대형 금융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들은 KYC나 AML 규제에 따라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따르기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러블 룰 같은 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인출이나 입금을 외부에서 막음으로 인해서 트러블 룰을 자동적으로 이제 어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현을 하게 되면은 뭐 DBS 외에도 다른 세계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런칭하는 게 되게 쉽게 가능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DBS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은행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신한은행 정도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일반인들이 신한은행 가가지고 비트코인 사고 싶다. 그러면은 사게끔 지금 우리가 US 달러를 사고 싶으면 신한은행 가서 US 달러 전광판에 나와 있는 환율을 보고서 원화를 주고 US 달러를 사듯이 교환 비율을 보고서 원화를 내고 비트코인을 사는 듯한 그런 서비스를 싱가포르에서 이제 구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대중화되고 파급 효과가 있는 거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은행들한테 마일스톤을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게 뭐 근데 골드바 같은 것도 사실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만약에 금괴를 사고 싶으면은 금 거래소들이 각지에 있는데 거기 가서 돈을 주고 사면 사실 저희가 금을 인출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내버려 두고 그냥 증표만 받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물론 뭐 이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차피 골드바 살 때도 그냥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런 의미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되게 재미있는 장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일렬의 제도권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터인 앤서니 펌프가 쓴 글이 되게 잘 요약을 한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 뉴스 외에도 JP모간도 굉장히 긍정적인 비트코인에 관한 리포트를 내고, 자기네 JP모간 코인에 대한 어떤 뉴스 사실 이틀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건데, JP모간도 들어왔고, DBS 뱅크도 들어왔고, 피델리티도 들어왔고, 스퀘어도 들어왔고, 페이팔도 들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멀지 않은 훗날에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제도권화 되는 거에 대해서 될지 안 될지를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게 느껴지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이다. 그 날이 올기로 지금 정말 기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코빗도 동시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용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짜 좋네요, 커피 맛이. 좋은 하루 되세요.